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가 확장 공사를 모두 마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1시간 40분대에 광주와 대구로 오갈 수 있게 됐고 안전과 편의시설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잔류냐 탈당이냐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천정배 의원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교사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현직 중학교 교장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배추와 순물을 교배해 개량한 아열대 작물 콜라비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수확이 가능해 재배 농민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8고속도로가 드디어 내일 확장 개통합니다. 속도, 안전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길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무엇보다 동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불구불했던 나들목 인근 도로가 사통팔달로 뻥 뚫렸습니다. 국내 고속도로 교각 중 가장 높은 야로대교 위로 차량들은 시원스럽게 질주합니다. 총 연장 142km의 88고속도로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도로로 불렸던 2차로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되면서 사실상 고속도로다운 도로로 거듭났습니다. 우선 도로가 직선화돼가지고요. 안전하고 그다음에 전에처럼 그 정체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네요. 가장 큰 변화는 선형 개량입니다. 구분길은 반듯하게, 오르막 내리막 구간은 교량과 터널로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중앙분리대도 생기고 도로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곡선도 구간도 줄고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편하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광주에서 대구까지 앞으로 1시간 40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30분가량 앞당겨지는 겁니다. 접근성 향상과 교통안전은 물론 운송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11km, 운행시간은 약 30분 정도 단축을 통해서 연간 물류비용의 7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가는 길이 빨라진 만큼 이용요금은 2배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막바지 공사를 끝낸 광주 대구고속도로는 내일 확장 개통식을 열고 용호남의 교류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단지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닙니다. 휴게소는 2배로 늘었고 졸음 쉼터도 새로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다니기가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편도 1차로인 88고속도로는 운전만 위험한 게 아니라 편의 차원에서도 친절하지 못한 도로였습니다. 장시간 운행에 몸에 무리가 와도 졸음이 와도 수시로 쉴 만한 곳이 없었고 아이나 노인의 경우 대소변이 잦지만 휴게소가 많지 않아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화장실 문제가 첫째는 좀 급하고요. 특히 애들을 했을 때 애들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 좀 문제가 좀 불편했죠. 확장 개통되는 88고속도로는 순창과 남원, 함양 등지에 휴게소가 새로 생겨 쉬어가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전 구간에 통틀어 5개에 불과했던 휴게소가 모두 10곳으로 늘면서 25km마다 한 개꼴로 휴게소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배가 고파서 지금 휴게소가 언제 나오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잠깐 하고 또 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한 곳도 없었던 졸음 쉼터도 호남 구간에 1곳, 영남 구간에 4곳 등 모두 5곳이 신설돼 몸을 풀어가며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리막이 심한 구간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되지 않는 차량들을 위한 긴급 제동시설, 이른바 차량 정지용 언덕도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등 모두 3곳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일부 휴게소의 경우 당분간 쉼터와 같은 간이 휴게소 형태로 운영하다 교통량 증가에 맞춰 시설을 보강한 뒤 정식 휴게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탈당할까 말까 고민하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의 창당 선언이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월까지 신당을 만들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신당 세력과의 연대에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와 신당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깃발을 올린 날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탈당설이 유력한 것으로 소문이 돌았던 권은희 의원은 일단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 당 운영과 관련해서 깊은 문제의식이 있고 생각을 서로 교환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곧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을 독대하고 다니면서 탈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광주 현역 의원들은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호남 지역 민심을 붙잡기 위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호남 특위를 구성해 총선을 치르겠다고 한 가운데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의원은 1월 말 창당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신민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의 맹주, 전라도의 적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치 세력만 어림잡아 4-5개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둔 지역민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천정배 의원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호남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안철수 신당을 선택하면서 새정치연합과의 대결을 내세운 천정배 신당으로서는 대결 상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천정배 의원이 호남의 기득권 교체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현역들이 다수 포함된 안철수 신당과 통합할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천 의원은 내일 전남을 찾아서 신당 창당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거판이 요동치면 입지자들은 마음이 더 바빠질 텐데요. 등록한 예비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선거구가 여럿이고 왜 그런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거나 상한선을 넘는 광주 전남 선거구는 모두 6곳. 해당 선거구는 물론 인접 선거구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주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가 아직 단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은 선거구는 광주 전남에서 5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선거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곳들입니다.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 예비 후보로 등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당별 예비 후보자는 무소속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5명이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도 선거운동에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선거 홍보물에 지역구조차 밝힐 수 없습니다. 선거구 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선거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임밸류가 있고 언론도 타고 예비 후보들 신인들한테는 치명타죠.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논쟁 속에 유권자도 총선 출마 예정자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시민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민주평화광주회의는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을 좌파로 분류하는 등 사실상 유신체제로의 회귀나 마찬가지라며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또 빈부격차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노력의 후퇴 등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 중심의 국정 운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중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해당 교사에게 경징계 중 하나인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앞서 광주지검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민들은 일도 일이지만 해마다 요동치는 가격 때문에 고민이 더 많습니다. 대신 심을 게 뭐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농민들이
요즘 콜라비라는 열대 작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퍼런 이파리 밑동에 보랏빛 열매가 튼튼하게 맺혀 있습니다.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 개량한 아열대 작물 콜라비입니다. 콜라비 같은 겨울에 작물 하잖아요. 그러면 농한기철에 하니까 부부간에 해도 소득이 생산이 많이 나오니까 값어치가 훨씬 낫대요. 보통 초가을 무렵 양파와 마늘 농사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6월 수확철마다 밭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에 지쳤던 섬 주민들. 9월에 파종해 90일 뒤면 수확하는 콜라비 농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5년 전 1헥타르로 시작됐던 신안섬 지역 콜라비 농사는 올해 30헥타르까지 넓어졌고 2018년 1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늘 양파 대체 작목으로 콜라비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콜라비가 우리 지역에 날씨도 따뜻하고 해풍을 맞고 자라서 당도도 높고 해서 대부분 농협을 통해 수도권 대형마트로 공급되면서 판로 걱정도 덜었습니다. 가락동 공판장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콜라비의 물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판로 부분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콜라비가 강진과 해남 등 따뜻한 전남에서도 재배가 확대되는 추세. 전국이 농한기인 겨울철.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른 콜라비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도보 대장정은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되고 전남대를 비롯해서 16개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야산에서 광주 모 중학교 교장 59살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회계 규정으로 징계를 받은 A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김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광주고검장의 오세인 서울 남부지검장을 광주고검 차장검사의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신임 광주지검장의 김회재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김희관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김혜수 광주지검장은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주가 이번 주 여야와 잇따라 당정협의를 갖습니다. 광주시는 모레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함께 정책협의를 갖습니다. 박혜자 시당위원장과 지역의원들 그리고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서 올해 국비 확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광주시가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함께하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아여중 교직원과 학생들이 116만 8천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와 설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내년 2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주식회사 한국상용트럭 등 13개 기업과 91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광산업 분야의 기업들로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5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광주전남 현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배점 비율이 35%로 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공천에서 탈락하게 될 의원들은 결과가 공개되기 전 먼저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22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를 6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48명에게
모두 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포차를 구입해 운전한 혐의로 23살 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시 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쯤 전남대 후문 인근 도로에서 대포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